안녕하십니까? 나쁜 부동산입니다. 강북 대장 아파트 예정이라는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입지를 보시면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월드컵 경기장역, 마포구청역 여기에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굉장히 좋고 여기 보시면 불광천이 흐르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실개천 이것도 있고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고 인프라는 살짝 그렇긴 하지만 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물론 예정입니다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입지 좋고 교통 좋고 환경 좋고요 인프라 좋고 게다가 시형 아파트 재건축은 다 웬만큼 다 잘 됐어요. 그쵸? 잠실 시형 파크리오, 강동 시형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됐죠. 그리고 개포 시형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가락 시형이 헬리오 그 유명한 헬리오 시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사례가 굉장히 이제 우수했기 때문에 여기 성산 시형 아파트도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3,700여 대단지입니다. 이제 86년식이고 지금 현재 용적률은 148%, 대지 지분이 평균을 내면 대충 14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특이하게 20형은 대우 1330세대, 21형 선경 1120세대, 23형 유원 1260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층 3,700여 세대를 148%, 35층 4,800여 세대로 이제 299%죠. 이런 계획으로 이제 간다고 하고요. 최근은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을 통과를 해서 이제 보통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이 안전진단 적정성을 통과를 하면 언론에 뭐 첫발 뗐다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죠. 이런 건 참 지주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아파트고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이제 강동이란다. 강북에서는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단지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적률을 148%에서 299%로 하고 세대 수는 3,700여 세대에서 4,823세대로 했을 때 이제 여기도 보시면 강북의 대장주, 패기가 아주 훌륭하죠. 강북의 대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북의 대장주를 이겨야지 이제 본인이 강북의 대장주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겠죠.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입주까지 한다는 것을 뭐 물리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대장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강북의 대장주를 현재 대장, 뭐 다시는 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장을 이기려면 이제 요즘은 이제 중대형 평형이 각광받고 아시겠지만 뭐 1인 가구가 실제로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거래되는 이제 현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아파트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제 국평이라고 하는 그 평형 이상으로 선호도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뭐 중소형을 이제 많이 이제 잘 분양하기 위해서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즘은 이제 소형이 각광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말이 나온 게 벌써 이제 분양 시장에서 나온 게 벌써 7, 8년인데 그 7, 8년 동안에 이제 결과를 보면 역시나 한국 사람들은 중대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대장을 이제 이 성산 시형 아파트가 이기려면 최소한 이 대장이랑 비슷한 평균형 그 넓이를 이제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제 단순 계산을 하면 3,700개가 4,800개가 되니까 일반 분양을 1,100개로 계산 물론 이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임대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뭐 하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대충 하자면 그러면 일반 분양은 660개 정도의 임대가 500개 정도로 되는데 평균 저 현재 대장 아파트의 평형으로 따지면
답이 없죠. 노답입니다. 노답. 네,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노답이라 일단은 지금 그 협회나 아니 조합 아직은 추진위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걸로만 해도 전용 49제곱미터가 이제 701개, 59제곱미터가 1399개, 74제곱미터가 265개, 84제곱미터가 2178개, 118제곱미터가 280개 이렇게 해서 조합원 예정 분양가입니다. 예정 분양가. 네, 조합원용 예정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정 분양가는 49제곱미터가 10억 500만, 59제곱미터가 12억 3,900만, 74제곱미터가 14억 3,200만, 그리고 84제곱미터가 15억 2,400만, 118제곱미터는 19억 6,100만입니다. 이렇게 예상해서 요걸로 계산을 해서 추정 비례율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맡기잖아요. 대행사 비슷한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 계산을 했을 때 이 성산 시형 아파트 추정 비례율의 100.46 이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퍼센트니까 그죠? 100% 아래면은 네, 손해가 되겠죠. 동일 평형을 조합원이 받았을 때 분양은 아니지만 받았을 때 동일 근데 100%가 이제 0.46%가 붙었으니까 동일 평형을 이제 동일 형태를 받았을 때는 약간이라도 득이 되겠죠. 그래서 현 59제곱미터 조합원이 59를 선택 시, 네, 59 여기 있죠. 이 59를 선택 시 3천만 원 정도 이건 추가 분담금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네, 받는다. 3천만 원을 요 계산대로 하면 받게 되고 84를 선택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금액은 주장일 뿐이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 잘 되겠죠. 훌륭하신 분들이 계산한 거니까. 2억 5천만이라고 계산하면 네, 요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조합원 분들이 네, 이 84 이하를 이제 선택하실 가능성은 네,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이 나오는 재건축 단지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좋고 교통 좋고 환경 좋고 인프라 좋고 그동안 네,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은 불패였다.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그 해당 지역에서는 각광받는 네, 재건축 단지로 변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게다가 대단지 네, 이런 요새 뭐 둔촌 주공 사태에서도 봤듯이 단지가 일단 크면 네,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재건축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평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첫발 뗐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부동산 기사 같은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목동이나 위쪽에 뭐 그리고 뭐 여의도 이런데 뭐 한 2년 3년 전에 첫발 뗐다 이런 기사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거 안전 진단이 낮게 나와야 이제 그 재건축에서는 좋은 거죠. 네, 높게 나와서 A 등급이나 B 등급이나 C 등급이 나오면 네, 유지 보수를 하고 다시 짓지 말고 유지 보수해라라는 내용이고 D가 나오면 이제 유지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E가 나오면 무조건 재건축이고요. 그래서 성산 시형업 대부분은 근데 D가 나오고 D가 나와서 이제 뭐 조합에서 조합은 없지만 힘 좀 쓰면 이제 재건축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럼 첫발 뗐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성산 시형 아파트 첫발 뗐다 기사는 네, 2020년 1월쯤에 1월인가 2월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네, 첫발 떼고 3년 된 네,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첫발 떼고 나서 네, 확정. 그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고요. 참고로 네, 추진위만 19년, 네, 19년 차 단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단지고요. 뭐 늘 이제 거기가 된다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 재건축 시장에선 상징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많이 이제 떨고 하는 단지인데 네, 추진이만 19년 차입니다. 아직도 추진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승인하고 관처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뭐 중간에 세세한 이제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 이렇게 6개, 네, 6개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첫 발을 뗐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확정은 이제 조만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 여긴 3년이지만 평균 빠르면 2년에서 3년. 네. 첫 발 뗐다 해서 확정까지 2년에서 3년. 그리고 확정에서 추진위까지 굉장히 빠르면 3년이고요. 보통 4년, 5년.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실 아파트, 뭐 그런 아파트 이제 모범 사례가 있는데 거기 청실 아파트는 굉장히 빨랐고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속도로 됐고 보통은 되더라도 빨리 되면 10년을 보는 겁니다. 앞에서 빠르면 2년, 여기까지만 해도 5년이에요. 빠르면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물리적으로 10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싸움이 난다거나 무슨 승인이 안 난다거나 중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뭐죠 그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게 갑자기 그 옛날에 만들었다가 중간에 없었다가 2018년도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한 2016, 뭐 16년, 17년쯤에 이제 관처인 받고 뭐 하고 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어요. 갑자기 이런 법이 들어와서 뭐 언제 이전에 했던 거 말고는 다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게 터지면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10년, 기본가가 10년 되겠고요. 빠르면 10년, 늦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추진이만 19년 뭐 이런 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재건축은 이 정도로 무조건 걸린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타이틀을 뭐 이렇게 좀 속어지만 썩다리 몸테크 뭐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운다라는 거죠. 녹물 나오고 비 오면은 이제 고동 생기고 뭐 그런 뭐 해충도 많고 그런 아파트에 몸테크라는 건데 그냥 이게 가벼이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만 10년이죠. 기본만 10년. 그래서 게다가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이제 이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하락세에 호가도 인하하고 있습니다만 전세가율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재건축의 몸테크나 이런 재건축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호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도 같지만 호가 가지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호갱노노 같은 데서 싸움질을 하고 부동산 카페에서 싸움질을 하고 막 신고가가 올랐네 뭐 신저가가 나왔네 다는 게 다 호가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앞에 거보다는 특히나 이런 재건축 물건 이런 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호가 이거는 뭐 그 외부 요인이나 이런 거에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널뛰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세가율은 더 빠르게 하강하고 있으니 사실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빨리 진행돼야 10년입니다. 10년. 지금 첫 발을 떼서 좀 있으면 확정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최대 4년을 뺀다고 쳐도 앞으로 6년, 입주까지 6년입니다. 6년 동안 대한민국 아파트가 물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년 이후에는 다 박살이 나겠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여기 뭐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북에서는 물론 강남권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강북권에서는 나쁘지 않고 강북 요쪽 서부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6년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요새 뭐 말도 많은 뭐 출산율이니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내일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산율이 갑자기 한 가구당 3명, 4명, 10명으로 된다 해도 정해져 있는 미래죠. 정해져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6년 후에 다시
상향을 할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예측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락장에 굳이 일찍 들어갈 필요가 투자든 뭐든 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단기로 뭐 치고 빠지고 뭐 어떤 꼼수를 쓰고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의 장난질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2단계죠. 조합 설립 이전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서류적으로나 형식상으로 이렇게 불이익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확정 직전이니까 조합 설립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일찍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끝판왕, 재초안이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러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슨 뭐 지역 따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요거 때문에 아주 그냥 똥꼬쇼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외부인이 보니까 재밌는 거죠. 사실 그 조합원 분들은 그때 막 대단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알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왕이 있었는데, 뭐 대출 규제, 뭐 전매 제한, 기타 등등 뭐 분상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정부 들어와서 올해 초에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만, 제 초안은 아직 안 날아갔다. 그래서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언론 기사에 뭐 재건축 조합 같은 데서 냈는지 어땠는지 기사 광고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재초안, 끝판왕 재초안도 사라진다, 뭐 탄력받아, 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나라인 게,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회에서 했던 게 다 나와, 대화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의만 해놓고 땡글땡글 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발의해서 뭐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지는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11월에 발의해놓고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다른 게 바쁘신 분들이니까 먼저 뭐 하시겠지만, 일단은 해놓고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안도 아직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게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 말씀드릴 게 조합 내 갈등. 아까 그 말씀드린 추진위만 19년 이것 때문이죠. 이거요. 물론 이제 전임 그 안타까운 일로 이제 하신 그분이 좀 뭐 서류적으로도 많이 맞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이게 재건축을 가로막는 건 뭐 다 이런 거 뭐 많지만 사실은 이게 최고죠. 근데 여기는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평 대우 1300, 21평 성경 1123평 유원 1200인데, 큰 분들이 먼저 뭐 권리가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세대 수를 봤을 때 선경과 유원을 합치면 2300분. 그런데 국평 8사를 보시면 2178개. 그러면 과연 그렇죠. 이 대우분들한테 8사가 갈 것인가? 8사가 가지 않으면 뭐 대우분들이 과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갈등의 요소가, 굉장한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대우분들이 과연 이 지금 진행한 이 안대로 과연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수용을 하고 쿨하게 뭐 우리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일단은 재건축이니까 끝까지 가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라고 했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됐으면 둔촌주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둔촌주공, 말 많고 탈 많은 둔촌주공이 관처인까지 받은 거예요. 속공으로 여기까지 아주 그냥 모범 사례처럼 갔습니다만,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됐는데, 이제 첫발떼고 아직 확정도 아닌 단지를 지금 같은 하반기에 빙하기에
다시 언제 상방을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는 굉장히 잘 생각해 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변에서 뭐 친한 사람 몇 명이랑 뭐 해서 여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